100세 시대에 보다 품격 있는 시니어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비결을 가르쳐줄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품격 있는 시니어의 생활 백서. 안녕하세요. 유캔도의 폼생폼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계윤입니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어떻게 하면 더 품위 있고 멋진 시니어를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유캔도의 폼생폼사 오늘 정말 특별한 분 모셔봤습니다. 50대, 60대, 넘어서 70대, 80대가 돼도 포기할 수 없는 이것. 바로 패션인데요. 보다 젊어 보이고 동안으로 보일 수 있는 패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분, 여러분께 이홍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먼저 우리 시니어TV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홍림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폼생폼사에 대하여 특히 그 패션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패션학과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패션만 따지자면 딱 정말 30대 후반 정도 어떠세요, 여러분? 거창의 말씀을. 예. 실질적으로 패션 디자인은 예, 제가 삼성물산에 있었고 그다음에 예,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습니다만 네. 지금은 패션보다는 패션 상품의 상품 기획을 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패션에서도 코디네이트, 스타일링에 대해서는 예, 한 25년 정도 예, 야, 했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은 오늘 교수님 강의를 딱 들으면 예. 이렇게 딱 멋있게 또 젊어 보일 수 있는 거죠. 꼭 그렇다라고는 못하지만 네. 적어도 아주 동안 패션에서의 젊고 건강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기술들을 한 6가지를 가지고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6가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거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뭐 패션이라는 말 워낙 자주 쓰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패션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패션을 물어보게 되면 옷차림, 뭐 유행 네. 그런 단어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네. 사실 경제나 사회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약간의 의미는 좀 달라집니다만 네. 일단 옷차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특정 시기에 네.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진 오. 옷차림의 하나의 스타일이다, 양식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게 바로 패션의 정의라고 예, 볼 수 그렇죠. 있겠고요. 우리가 옷 잘 입는 사람들한테 패션 피플이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잘 못 입는 사람한테는 패션 테러리스트다. 예. 실은 제가 그렇게 제 남편한테 패션 테러리스트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막 편하게 저는 입거든요. 네. 근데 왜 그렇게 구분이 지어지는지 교수님. 근데 제가 봐도 패션 피플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확실히 좀 어색한 것 같은데 뭔가 잘 매칭이 돼 있고 그런 비법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구분 짓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패션 테러리스트부터 말씀드리면 패션 테러리스트는 한 3가지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보여지네요. 예.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일단 패션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옷차림이라고 하는 패션에 대해서 진짜 예, 지식, 우리가 네. 말하는 난리지를 잘 모르거나 스킬을 잘 모르는 맞아요. 경우가 있고요. 예. 마지막에는 자기 취향이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아하. 자기 가치관이. 그래서 나는 이런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한 3가지가 됩니다만 오늘은 마지막 3번에 자기 취향이 분명한 사람 빼고요. 잘 지식이나 스킬을 잘 모르시는 모르는 분. 분들. 근데 관심이 없는 분을 좀 끌어들이는 예, 그 정도의 내용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고요. 사실 요새 옷이 많이 비싸요. 그렇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집에는 예전에 사놨지만 정말 멀쩡한 옷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10년, 20년 된 옷들 저도 많이 쌓아두고 살거든요. 네. 근데 막상 이걸 좀 꺼내 입으려면 너무 구식 아닐까? 또 패션 테러리스트 소리 듣는 거 아닐까? 그렇군요. 걱정 많이 하는데 이런 옷들 그냥 정리할까요, 교수님? 아닙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또는 손주분들도 그렇습니다만 아마 여러분의 옷장에 있는 우리가 그걸 와드로브라고 합니다만 옷장에 있는 옷을 이따금씩 끌어서 걸치고 가는 손주, 손녀나 예, 아드님, 따님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와 같은 옷의 수선이나 손질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네요. 상의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트렌드가 우리가 이제 아몰이라고 합니다만 팔 소매가 좁아졌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수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 특히 바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90년대, 80년대 후반에 왔었던 우리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는 통바지라고 했던 부분. 네네. 예, 지금 유효합니다. 다만 길이만 여러분께서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가 되겠죠. 또한 이제 이너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이제 레이어드라고 합니다만 겹쳐 입는 거죠. 두 네. 개를. 제가 입고 있는 셔츠와 베스트 이것을 같이 겹쳐 입었다는 것을 이제 레이어드라고 합니다만 네네. 셔츠를 입고 가디건을 입거나 브라우스를 입고 예, 니트 베스트 네. 또는 팔 없는 것 큰 예, 오버사이즈의 옷들 그게 바로 아마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네. 그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될 수 있네요. 수선하는 방법. 특히 자켓 같은 건 좀 수선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하의나 이너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드 룩이라고 하는 네. 그와 같은 기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오래된 옷들도 얼마든지 다시 리폼을 해서 변형해서 멋지게 입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가 레트로. 아, 레트로.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새롭게 보는 복고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결국은 패션이라는 것도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알겠습니다. 잘 기억하겠고요. 참 패션의 세계 무궁무진합니다. 아무리 좋고 또 예쁜 옷들 또 네. 교수님 체형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게 되면 그것도 패션 테러리스트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시니어가 되고 나서는 대부분 체형을 논하기가 조금 곤란하죠. 네. 왜냐하면 대부분 체형이 조금은 예,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H로 예, 뭐 대부분 배가 나오셨던 맞아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니면 여성분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죠. 키가 크고 작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다르진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맞추어서 그와 같은 신체 체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그것을 무시하고도 매력적으로 입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술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시니어들의 체형을 고려해서 더 멋지게 보일 수 있는 패션 기법에 대해서도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게 바로 착장의 뭐 매직, 로직 기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그건 제가 이제 붙인 이름입니다만 반드시 그와 같은 착장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들도 있고요. 네. 그 원칙을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 위장, 우리가 뭐 나쁜 말로 하면 포장입니다만 위장의 기술들이 되겠죠. 와, 네. 위장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예, 네. 레이어드로 있죠. 예,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 날씬해 보인다. 뭐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제가 예, 교수님은 원래 날씬한 거 아닙니다. 아니세요? 저도 배가 많이 오죠. 저도 이제 시니어에 네. 입문을 했기 때문에 블루로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시각적으로 착시를 해서 길게 정말요? 내려옵니다. 다만 포인트는 여기 있는 좀 더 브라이트한 컬러의 블루로. 알겠습니다. 자, 이러다가 본강의 전에 다 들어버릴 것 같아요. 다 보다 젊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패션의 비밀. 여러분, 이용윤 교수님의 강의를 그럼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좀 전에 인사말을 했었던 이홍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까 그 인사말에서 나와 있던 주제인 동안 패션. 뭐 영어로 한다 그러면 어차피 패션은 서양에서 들어왔으니까요. 안티에이징 패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동안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젊고 매력적으로 건강하게 마지막입니다만 매력적으로 호감을 주는 그와 같은 옷차림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타이틀이 있죠? 젊고 날씬. 근데 날씬한 거에 대해서는 로망이 있죠? 네. 오늘 특별히 그 날씬함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도 가져올까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젊고 날씬하고 매력적으로 보일까? 사실 시니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젊음이 무기인 젊은 분들하고는 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숙녀한테는 기품이죠. 우아하다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엘레강스한 겁니다. 그게 필요하죠. 남자한테는 신사의 품격이라고 하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뭐 클래식하게 되면 사람들이 고전적이다 라고 해갖고 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시는, 절대로 패션에서의 옷차림에서의 클래식은 영어로 하게 되면 그걸 이제 트래디셔널이라고 합니다만,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캐주얼 중에서도 폴로, 빈폴 같은 브랜드들이 출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조금 말씀드리기에 좀 그렇습니다만, 일본 브랜드인 유니크로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의 구성이나 라인들이 바로 클래식인 트래디셔널이죠. 시간을 두고도 크게 변하지 않는 옷들, 바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야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아함이라고 하는 숙녀의 기품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음과 같은 것들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 시대에서는 아까 저도 마스크를 했습니다만 얼굴이 안 보이니까 메이크업들이 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보게 되면 여성들 또는 남성을 보게 되면 대부분 뭘 봅니까? 시각적으로 목 라인을부터 먼저 보게 됩니다. 헤어라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쭉 훑어, 사람의 시각은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씬하게 보이려면 시선을, 상대방의 시선을 이렇게 흘러가게끔 해주면 됩니다. 아까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만, 배가 나오고 뚱뚱하다. 그 뚱뚱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위장하면 됩니다. 그 위장 방법도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패션. 사실 시니어의 의미는 아마 영화 산맥이라고 하는 영화가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로마군과 페르시아군의 조직이나 사회에서 가장 많은 최고의 성과를 내는 숙련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시니어 패션, 시니어라고 하는 TV가 나오게 되면 뭐 노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노인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도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청장년은 50대, 60대 초, 중장년은 60대 후반에서 70대, 80대까지 그렇게 쓰셔야지 노년이라는 단어는 이제는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그와 같은 시니어의 의미는 굉장히 경험과 그 다음에 숙련된 지식과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지금부터 외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실 때도 좀 더 자신을 잘 보일 수 있고 호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자, 그래서 시니어 패션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좌측도 있습니다만 우측도 있습니다. 때로는 요즘은 시니어 모델까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의 패션쇼는 과거처럼 1m 80에 날씬하고 40kg짜리가 패션쇼에 쓰던 시대는 이제는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내추럴한 몸매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때로는 뭐 디올이나 유명한 패션 브랜드에서도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계시는 여성분 같은 시니어 모델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시니어의 집단들이 시장에서 많아지면서 그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도 들 겁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테크 푸드라고 해갖고
예,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많은 약품들이 개발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예, 저기에 오른쪽에 계시는 여성분처럼 또는 남성분 계십니다만 예, 좌측에 계신 남성분처럼. 근데 오늘 박적의 남성분이 의외로 젊으셔갖고 예,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굳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호감을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한테. 상대와의 관계성이 높아지면서 뭡니까? 없었던 사랑도 이런. 여기서 사랑이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로맨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관계성에 대한 회복이다. 라고 이야기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목적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결국은 외모에서 느껴지는 것. 사실은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패션 테러리스트들이죠. 왜냐하면 내면이 중요하지 그까지는 겉모습이 무엇이 중요해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보시게 되면 내면의 아름다움과 지식과 교양과 인성이 외모에 풍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학자나 예, 주사자 자료에 의하면 그와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와 같은 내면과 외면의 모습을 해갖고 옷을 잘 옷차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생기죠. 심리적으로. 예. 자, 여러분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갖고 외출을 해야 되는데 거울에 딱 비치고 옷을 딱 갈아입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나가시면 갖고 어떻게 합니까? 뭔가 계속 하니까 마음에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으면서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딱 봤을 때 오늘 옷차림 굉장히 날씬하고 멋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어떨까? 굉장히 자신감, 굉장히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것들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관계의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젊고 활력찬 생활들로 지내게 되겠죠. 그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젊고 아름답고 즐겁게 매력적으로 살자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토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건 사실 보이는 모습이 지금 서론에서 이야기할 때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술 6가지. 젊고 날씬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저는 그것을 6가지의 식스센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의 그 기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좀 간단하게 6가지로 좀 묶었습니다. 마지막은 엔딩입니다만 그거는 자신만의 유니폼. 여기서 유니폼이라고 하니까 남들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자신에게 적절하게 어울리는 옷을 스스로가 찾아내는 것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근데 왜 우리가 시니어지만 젊고 건강하고 날씬하고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거죠. 현대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의 시각적으로 건강하고 날씬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니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기업에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과거 같은 외모의 평가 점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스튜디오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은 날씬함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이 기술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의 욕구들을 채워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에 좌측에 계신 분. 어떤가요? 벌써요. 네, 멋있죠. 그거는 외모에서 풍기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착장으로만 본다 그러면 뭡니까? 여성분은 어떤 컬러로 있습니까? 상하가 하나의 컬러로 이루어지고 있죠. 다 포인트는 흰색으로.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자켓과 바지도 같은 컬러로. 그다음에 셔츠 컬러도 동계색으로. 동일한 색은 아닙니다. 색은 색상과 휴와 톤이라고 하는 색채. 여기는 밝고 어둡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하나의 색상으로 통일하되 톤의 차, 밝고 어둠의 정도를 그 안에다 집어넣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저기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무채색 같은 경우는 어느 컬러랑 잘 어울립니다. 블랙도. 그렇게 하게 되면 포인트로 줄 수가 있다. 또 소매 같은 경우에 깃을 올려서 뭡니까?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소매로 가게. 그다음에 소매로 갔다가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에 오른쪽에 가방으로. 그래서 시선을 흘려보내면서 상대 입장에서 날씬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저 남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뭡니까? 미디움, 중간 정도의 그레이, 회색으로 주겠습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가 여기를 꼽은. 저는 안 했습니다만 오늘 포켓칩 같은 경우도 포인트로. 나중에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한번 좀 쭉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었던 아까 타이틀도. 쇼펜하우어가 관상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입으로 거짓말, 사실 거짓말 누구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근데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관상학에서.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면이 외면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시네요. 자, 여러분 스티브 잡스 잘 아시죠? 네.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의 디자인 철학은 미니멀리즘입니다. 단순이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이 사람은 디자인이나 스타일 같은 것들이 하찮은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디자인이나 스타일, 우리가 어떤 차림, 양식 이런 거는 우리 사람의 영혼과 같다. 라는 게 이 사람의 디자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좋아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같은 거대한 애플을 만들어낸 하나의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특히 이제 이와 같이 보이는 모습이라고 하는 건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서 외면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패션 테러리스트, 패션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사람과의 관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그것에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특히 시각적 전달 효과, 이것을 보통 메하라빈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달 효과입니다. 이미지, 인상이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제가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물론 대부분 제가 말하는 내용이나 우리가 말하는 컨텐츠는 실질적으로 상대한테 전달 효과가 7% 정도. 약간의 정도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목소리, 톤, 음성, 말투, 음의 톤의 구조, 이런 것이 한 38%가 상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착장, 보이는 모습, 시선, 자세,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전달 효과에 가장 큰 효과를 미친다. 자, 그러니까 그만큼 옷차림이라든지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또한 우리가 퍼스트 인스피레이션하고 첫인상을 굉장히 우리가 남녀가 만났을 경우 뭡니까? 인상이 좋다라든지 첫인상은 거의 끝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패션 브랜드 중에서 에이세컨즈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혹시 알고 계시죠? 조금 젊으신 분이 알고. 저기에서의 의미도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의 인상이나 옷차림의 느낌들은 8초면 충분. 근데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보시게 되면 3초면 느낀다라고 합니다. 다만 3초에 느끼고 그것을 재확인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8초라고. 네. 그렇게 대답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첫인상을 하는 게 옷차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옷차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시각적 효과도 마찬가지죠. 특히 오감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을 89% 제일 많이 기억한답니다. 듣고 읽은 것보다는. 자, 그래서 요즘 뭡니까? 유튜브 동영상이 뜨고 책 읽는 거 싫어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50대, 60대가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시각 효과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첫인상은 성격이나 호감에 대한 것들이. 자, 앞에 보시게 되면 좌측 우측입니다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호사복을 입고 우측은 안 입었습니다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다른 사람 같네요. 그렇죠. 예. 그만큼 옷차림 하나가
사람한테 주는 인상과 호감의 정도는 다르다는 거죠. 예. 자, 우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우리가 셔츠에 타이를 맨 것과 진 바지와 예, 티셔츠에 셔츠를 코디했습니다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좌측은 약간 좀 신랄하고 뭔가 품격이 있는 것 같고 오른쪽은 좀 더 캐주얼스럽다 맞아요. 라고 느끼는 것들이 예.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되겠죠. 제 주변에 많은 20대, 30대 학교에서도 있는 사람들 봐도 예, 고민이 많습니다. 신체에 대한. 대부분 우리가 신체 프로포션에서는 뭡니까? 키가 크고 작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죠. 실제 키가 크고는 뭡니까? 하체가 길고 하체가 기냐? 상체가 기냐? 하체가 기냐? 그 다음에 상체가 뚱뚱하냐? 하체가 뚱뚱하냐? 예, 그 정도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근데 완벽한 몸매는 없습니다. 우리 아주 거의 완벽해 보이고 아주 아름다운 아나운서님께서도 어떻습니까? 고민 있으시죠? 아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고민 그러니까 여러분 많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답고 완벽한 몸매처럼 보이시는 아나운서도 예, 걱정이 있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걱정 정도는 예, 굉장히 작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원칙과 한번 위장 기술, 매직들을 한번 좀 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옷차림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차이 얘기했습니다만, 예. 동일한 개념들이 되겠죠? 예.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사람한테 주는 호감도나 이미지나 그 사람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선입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저분 시니어라고 집에만 계시지 말고 활동적으로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새로운 발전과 변화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감을 보는다. 아마 이게 가장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착장의 효과는 바로 이런 거죠. 심리적인 자신감. 아침에 거울 보고 멋진 나를 보면서 뭡니까? 나가는 것과 무언가가 오늘은 마음에 안 드는데 약간 위축돼서 나가는 것과의 그것이 바로 심리적인 자신감이 되겠죠. 또 하나는 뭡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거죠. 심정, 마음속 아름다움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자기 만족과 자신감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이따금씩 어떻게 느끼세요? 거울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느끼세요? 이따금씩 거울 보시면서 참 괜찮네. 예. 그렇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몸에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솟는다라고 하네요. 그게 심리적인 자신감으로 상대한테 어떻게 됩니까? 전달되고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지고 예. 그와 같은 분위기를 느끼면서 하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예. 우리가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효과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멋진 옷차림에 대한 것들은 두 가지 효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약간의 옷차림에 관심과 노력으로 자신의 삶에 자신감을 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세계의 존, 우리 옷차림에서 신체 가장 중요한 세계의 존과 비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혹시 한번 잠깐 나와 주실 수 있나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조금 앞으로. 예. 쓰시죠. 사실 신체는 크게 보게 되면 우리가 헤어나 메이크업까지 생각한다면 헤드라인들이 있겠죠. 근데 옷차림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시선이 많이 가는 곳은 역시 혹시 쇄골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도 들어보셨나요? 네. 예. 바로 그게 바로 V자로 꺾여져 있는 부분이 예, V자입니다. 그래서 신체에서의 옷을 입을 때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바로 V라인입니다.
그다음에 그게 쭉 내려가고 시니어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예, 웨이스트 라인이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우리가 있는 푼 라인, 발목 라인들입니다. 이게 위에서부터 쭉 가면 마무리 정리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좀 더 있다 그러면 후드와 핸드라인, 그러니까 손에 대한 개념들도 조금 신경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V 라인에서의 우리 방청객 분이 아마 신경을 쓰셨네요. 카라가 있는 니트를 입으신 데다가 속에다가는 큰 진주들을 엮으셔갖고 그 포인트를 주신 거죠. 다만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카멜 컬러와 블랙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니까 시각적으로 단절되어 있어 보이죠. 우리가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골든 룰이라고 1대 1.618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대 2, 3등분의 법칙들입니다. 우리가 컬러도 마찬가지고 옷에도 전체적으로 상의를 3분의 1, 하의를 3분의 2로 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켓의 길이, 그 다음에 이너의 길이라든지. 자, 여기에다가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하이 컬러 블랙에 뭘 하면 됩니까? 블랙 자켓을 살짝 걸치면, 그렇다면 시선이 쫙 흘러가고 여기가 포인트가 되면서 다리가 길어 보이죠. 거기다까지, 신발도 굉장히, 광택 있는, 블랙 계열을 신으셨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 개념이 바로 여기서의 세 개의 점입니다. V, 웨스트, 풋. 헤어에 대한 부분도 사실 머리의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가 커 보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헤어가 길어야 됩니까? 짧아야 됩니까? 짧아요. 길어야 돼요. 우리가 팔등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의 개념들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세상에 팔등신은 있다 없다? 없다. 대부분 아름다운 팔등신이라는 건 대부분 7등신입니다. 인체는 보통 일반 사람들은 5.5에서 6.5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아주 얼굴이 유만하고 키가 180 정도가 되면 그건 진짜 100만 명에 한 명씩 있을 만한 패션 모델이 되겠죠. 자, 그래서 패션 스타일도 건축과 같이 어떤 비례에 대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헤어, V존, 웨스트존, 그 다음에 풋존들에 대한 개념들로 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좌측에 있는 여성의 그림은 뭡니까? 웨이스트 라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화이트로 포인트를 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적으로 다리가 길어 보이는 겁니다. 대신 뭡니까? 하나의 동일한 패턴으로 쭉 이루어져 있고. 자, 오른쪽은 이와 같은 광택인데 어떻게 보이시니까요? 여러분께서? 아나운서님. 조금 부해 보이죠? 그렇죠. 허리의 벨트의 위치, 허리의 위치. 그 다음에 하의가 뭡니까? 광택의 뻣뻣한 소재의 주름이 그게 사람이 시각적으로 뭡니까? 팽창 효과를 불러. 바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체형에 따라서 불리는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라스라고 하는 모래시계형입니다만,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그 어깨 라인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자켓이나 브라우스를 입을 때 시각적으로 뭡니까? 안정감을 주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시각이 늘어서 웨이스트가 날씬하게 되면 뭡니까?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좌측의 두 번째인 다운 마름모의 형태들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한번 좀 볼까. 남성 체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니어의 남성들은 뭡니까? 대부분 배가 안 나오고 뭡니까? 상체와 허리와 힙의 모양들이 전부 다 H자로 이루어지고 라고 하는 점들이 되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도 훨씬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요새는 세 개의 존 하나 더 한다 그러면 마지막 핸드 존까지도 보고 신체의 3등분을 잘 고려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뚱뚱하다고 느끼고 날씬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 비례를 잘못. 그 다음에 머리의 길이는 짧을수록 키가 커 보인다. 등신이 길어 보이니까. 예, 그 다음에 바지나 스커트는 통이 어떻게 합니까? 좁을수록 길게 날씬해요. 또한 바지통에 최근에 넓은 와이드 팬츠들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넓으니까 소재가 어떻게 하면 굉장히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그걸 우리가 드레이프성이라고 합니다만 네. 잘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께서 통 넓은 바지 입으실 때는 뻣뻣한 청바지가 아니라 가능하면 같은 진 바지라도 좀 더 소프트한 소재들을 선택한다라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하나의 컬러로, 하나의 색으로 통일하고 저를 봐달라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의 컬러로 했을 때 시각 효과가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부터 쭉 아래로 흘러가면서 수직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보시게 되면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렌지하고 주황이 있습니다만 색감을 비슷하게 넣습니다. 다만 맨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큰 도트 무늬가 시각을 어떻게 합니까? 연결성 있게 해주는. 다만 제가 아쉽다라는 것은 저기 도트 무늬가 좀 더 작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색깔로 통일을 해달라. 자, 그렇다고 뭐 다 새까만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새까만 거의 포인트는 나중에 좀 줄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같은 블랙을 쭉 하더라도 치마의 드레이프 속에서의 포인트들이 저것은 아까 수직 효과처럼 사선 효과도 사람의 시선을 끌어내리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아나운서가 입고 계시는 자켓의 그 모양들도 그다음에 더블 브레이스트로 자켓이 단추가 이렇게 3개, 6개가 있습니다. 그 효과도 뭡니까? 시선을 아래로 흘러내리게끔 해주는 단추가 갖고 있는, 버튼이 갖고 있는 것도 거의. 그다음에 메시지는 색상이 가장 먼저 보이고 신체가 길게, 그다음에 가능하면 하나의 컬러로 했을 때 75대 25입니다만 25%는 뭔가 다른 색을 좀 끼얹는다. 그다음에 블랙과 블루를 좀 사랑해달라. 앞에 나왔습니다만 제가 오늘 블루 입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들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또한 여성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블루와 블랙, 그건 굉장히 시각가에서 날씬함을 줄 수가 있다는.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일한 색깔이지만 속에 흰 브라우스를 입어서 그것을 레이어드, 겹쳐있는 효과들을 주면서 날씬함을 줬어요. 그리고 포인트를 줬죠. 자, 이와 같은 굉장히 우아하고 세련된 색상이고 빛을 흡수해서 특히 블랙이나 색깔은 색을 흡수합니다. 아무리 고가가 아닌 옷을 입더라도 뭡니까? 흰색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 흠이라든지 실밥이라든지 봉제의 상태들이 눈에 확 보입니다만 블랙과 같이 다크한 무채색들은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유행 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좀 더 그 가격이 싸더라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수직선과 친해져라. 수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시선을 끌어내리니까 뭡니까? 날씬한 것들이 줄 수가 있죠.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 정도. 확 드러나네요. 좀, 샘플을 조금, 다른 것들을 가져와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 정도의 효과를 반드시 기록할 필요가 여러분이 있다는 거죠. 자, 단추의 모양도 수직선의 하나의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절개가 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시선을 아래로 끌어내리게 된다는 거죠. 조금 오른쪽에 그
중간에 있는 부분에서의 저걸 우리가 보더 라인이라고 해갖고 수평선이 통통해 보입니다. 특히 상체 하이트, 특히 시니어 여러분께서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를 스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핀 스트라이프라고 할까요? 직원들이 굉장히 키 작은 분한테는 가장 추천하는 혹시나 좋은 장소에 가실 때 자 여러분 이와 같은 효과들도 있습니다. 바지 위를 같은 색깔의 톤에서 메시지는 수직선에는 흘러내리게 하고 날씬해 보이게 하고 수평선은 단전을 뚱뚱하게 되죠. 특히 스커트를 보면 하의는 무늬가 굵고 좁은 큰 패턴의 바지나 스커트는 강함이 좀 피해달라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만 여러분께서 할 수 있다는 가능한 약점을 좀 감추어달라는 거죠. 약점 감추는 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스카프가 그다음에 머플러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소매가 없는 가디건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은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와. 자, 그래서 레이어드 겹쳐 있기가 바로 신체 약점들을 커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숄, 머플러, 스툴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가디건, 그다음에 니트 웨어들을 좀 많은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그러면 세련되고 멋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6가지입니다만 포인트 디테일로 시선을 유도해달라는 거죠. 포인트 디테일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저번처럼 진주 목걸이, 그다음에 속에 인너의 포인트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이와 같은 것들이 되지 않을까. 특히 머플러스 이런 것들은 겨울에 가장 좋은 것들이 되겠다. 시니어로서 특히 목의 주름들을 커버링의 효과들이 되겠죠. 자, 마지막은 시선을 유도하는 방법은 그와 같은 액세서리, 소품들을 좀 활용을 해달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엔가 자기가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포인트를, 디테일을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만, 그래서 이와 같은 6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서 비대와 블랙과 블루, 그 다음에 세계의 존 같은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신만의 가치를 가지고 자신만의 옷차림을 한번 만들어 가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마칠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캔도의 폼생폼사,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보다 어려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패션 기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또 전하고 싶은 팁이 있으시다면요. 생각보다 힘드네요. 이 시간들이. 뭐 팁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아마 그 피해야 될 것들, 이 6가지 이외에 피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 여름이 되면 화려한 꽃무늬라든지, 그다음에 번쩍거리는 소재의 특히 시니어한테는 광, 그다음에 굉장히 아마 최근에 겨울이라서 롱 코트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소화내기에는 시니어들의 스킬들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굳이 한다면 신체와 옷과의 조합, 우리가 뭐 코디네이션이라고 합니다만 그 부분을 항상 고려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강의 드렸던 6가지의 원칙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명심하겠습니다. 자, 100세 시대 품격 있는 시니어의 생활 백서 유캔두의 폼생폼사.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옷을 착장하고 외출을 하거나 어떤 업무를 볼 때 반드시 거울을 반드시 보면서 자신의 신체의 비율과 비례를 보시고 또한 어떤 색이 나한테 잘 맞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자, 그런데 왜 빨간색을 입으세요? 라고 물어볼까 합니다만 오늘은 빨간색 입고 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만 시니어들이 빨간색을 선호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우리가 시시각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